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나경철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아산시 기자회가 함께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저희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90분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아산시정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회의 좌석 배치 또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두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 왼쪽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이어서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또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지역 현안에 대한 4가지 주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지정된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각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현직 시장 오세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인한 4년 동안 아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사통발달 도로가 뚫려 들고남이 편해졌고 그만큼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발해졌으며 덩달아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쾌적하고 넉넉한 주거 여건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룬 양적 성장의 기초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산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멈춤 없이 성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약의 기치를 만든 제가 아산과 아산 시민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 기호 2번 박경귀 인사드립니다. 저는 5년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 무너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지금까지 우리 당을 꿋꿋하게 지켜왔고 충남 최고의 험지인 아산을 당협위원장을 맡아 4년 동안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현안을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정무특보와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권교체에 소임을 다했고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국정설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능했던 12년 민주당 시정을 끝내야 합니다. 힘있는 집권 여당의 아산시장으로 저 박경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정 운영의 경륜과 정책 전문가의 역량, 당협위원장의 정치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 좀 참고하셔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두 각 후보자가 아산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핵심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뒤에는 이 공약과 관련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상호 토론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대 후보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후보당 발언 시간은 각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박경규 후보부터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2분 시작됩니다. 저는 행복 아산을 만들어 나갈 8대 미래 비전과 56개 주요 사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산의 교육과 문체 부흥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키우는 보육과 교육도시로 만들고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스포츠를 집중 육성하여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문화예술 체육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아산의 균형 발전과 도시 적정 성장 관리를 이끌겠습니다. 온양 원도심의 상권을 살리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이 권역별로 특성에 맞춰 균형을 이루도록 1도심, 3부심 균형 개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복지 비효율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적재적소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세계로 뻗어가는 경제 수도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첨단 산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당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당정은봉 명품 신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당진, 아산으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 아산항을 개발하여 산업도시 아산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온양온천 전통시장과 5일장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저수지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희정의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희정 분야별로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시민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날을 정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과 함께 아산 발전을 이끄는 공약을 엄선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다양한 공약이 있으시겠지만 주요 공약 6개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연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오세연의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산을 중부권 새로운 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14개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첨단 우량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와 이케아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넉넉하고 편리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완전한 자족 기능을 갖춘 108만 평 규모 명품 탕정 신도시를 조성하고 천안 아산역 복합 환승센터,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에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온양 원도심을 압축도시로 발전시키고 북부권의 첨단 산업과 명품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부권은 산업단지와 스포츠타운,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과 스포츠로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산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그동안 호평을 받았던 1인 1학기, 1인 1 생활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산 문화공원과 용화체육공원을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말이 기다려지는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대규모 수변공원과 시민 편의시설을 골고루 갖춘 곡교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갯벌이 어우러진 아산호 생태 휴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섬세한 시민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우수기업의 지역청년 일자리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권역별 공동육아 나눔터인 키즈앤맘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저 오세연이 단 하루의 시정 공백 없이 시정은 듬직하게, 시민은 행복하게 해내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6가지 주요 공약들을 먼저 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발표해 주신 이 공약들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박경기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오세훈 후보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또 답변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먼저 박경기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네, 우리 오 후보께서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5만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공약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양질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만 일자리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약할 때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3만 2천,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18,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일자리 관련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세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공시제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실적을. 저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임기 내 좋은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올해 5만 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습니다. 첫째, 기업 유치를 통해 1만 6천 개 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민선 7기는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14개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90여 개 국내 우량 기업으로부터 약 16조 원의 신규 투자를 성공했고요. 16,000개 양질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둘째,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공공 분야에서 약 1만 9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 밖에 아산시 일자리 지원센터, 산업단지 조성, 개별단지 신규 공장 등록 등 민간 분야에서 2만 9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표준산식을 적용해 집계한 수치입니다. 셋째, 청년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에 힘썼습니다. 청년 아지트 나와유 125점을 개소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난해 아산시 고용률은 62.6%로 민선 7기 이전 비교해 보여서 0.6% 상승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50만 자족도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우량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유수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이따 주도권 토론 때 또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경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반대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후보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도심 속 1분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4년 동안 공용주차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700여 원을 확보해서 66개소 3,00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민선직기 비해 7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 구체적으로 1분 주차장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차장 관련 질문을 오세훈 후보께서 해주셨습니다. 관련 답변 박경기 후보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도농 복합 도시인데요. 주변에 이제 농촌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온양 도심 또 신흥 도심인 우리 배방, 탕정 지역에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주차장 부족은 결국은 찾는 사람들을 줄어들게 만들고 또 교통 불편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공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상권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곳에 보면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통시장 공설 주차장이 있고 추가로 지금 신설 중인데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용화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부족한데 신설로 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다. 저는 1분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500m, 1km 이내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설 주차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요한 공지, 소공원 주변을 우리 공공주차장으로
매입을 확대해 나간다면 주차 공간을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양도심의 커다란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서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차장 확대와 관련한 공약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 때문에 두 분께서 조금 약간 급한 마음으로 질문과 답변을 좀 진행을 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상호 간에 좀 본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방금 두 분께서 발표하신 그 공약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께서 이 문답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8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각각 약 1분 이내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또 답변을 들으시고 또 질문을 좀 빨리 해주시고 지나치게 일방적인 좀 발언이 길어진다 싶으면 사회자가 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8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네네. 주십시오. 오 후보께서 5만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예. 저는 허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그 시민들에게 공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5만 일자리의 계획 내역에는 10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5만 일자리 창출, 특히 3만 2천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4개 산업단지 진행 중인데요. 임기 중에 산업단지를 완성하신 게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된 산업단지는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 1과 인주 산업단지가 준공이 됐고요. 현재 그 조성에서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스마트밸리 산단, 또 염치 산단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 행정 처리 중이고 또 보상을 진행 중인 부분이 음봉 일반 산단, 또 인주 309 산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결과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의 어떤 체감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공시제라는 공식적으로 매년 발표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그 공공일자리 또 민간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취합해서 말씀드린 네네. 거고요. 짧게 그 부분에 해주시겠어요? 대해서 제가 5만 개 일자리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린 네네, 겁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 그 부분을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취업자 수를 살펴봤습니다. 예.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가 않네요.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왜 취업자 수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취업자 수 어떤 통계를 2019년에 지금 아산시 통계입니다. 예. 저희가 아산시 통계인데 일자리가 지금 취업자 수가 18만 1,4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21년에 18만 5,6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은 게 거의 없네요. 5만 개가 다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를 말씀드릴 때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또는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취업자 수 통계를 말씀하는데 일자리에 대한 공시는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 부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아산시에 지금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시는 게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또 지금 직장을 못 잡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전일제로 일할 수 있는 진짜 일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3시간짜리 알바 일자리? 그 일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정규 일자리는 8근무 시간 내에 근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자 수에 들어가는 것은 3시간 지금 3시간씩 5일만 해도 15시간 아니겠습니까? 오 후보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숫자로 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위장 일자리고 가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만큼은 정말 진성 일자리, 진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고 5만 개라는 허구적인 숫자를 내것임으로써 거기에 이런 가짜 일자리, 정말 단기 알바 일자리들만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 일자리도 노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작은 일자리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청년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전일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시면서 예. 저는 많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시업자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 희소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예. 아파트 건립에 집중을 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건립의 예정 세대 수를 인구 증가의 목표로 이렇게 산입을 하셨는데 저는 인구 50만 목표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고 잘못된 목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예, 민선 7기 시작하기 전에 32만 몇천 명에서 지금 민선 7기 마무리 작년 10월 달에 35만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1년에 이제 1만 개가 채 안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2030 아산시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 중장기 발전 계획인데요. 거기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2020년이죠. 2년 전입니다. 2020년 계획 목표가 47만입니다. 여러분들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22년에 지금 35만인데 이미 계획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2040 도시기본 계획을 만들었었죠. 그때 2025년 계획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52만입니다. 자, 52만을 지금 3년 후에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거죠. 예, 이게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산시 인구는 1년에 10,000명씩 이상 늘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 2005년에 50만을 넘었거든요. 그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 해에 1만 명씩 증가해서 이제 67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산시의 그 50만 이 목표 계획은 전혀 허구적인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아산시 인구는 1년에 한 3,800만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이런 허구적인 계획을 하게 되면 이 사업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예산 배분이라든지 육성 산업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박 후보님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허구적인 목표를 통해서 이렇게 괴리가 생긴 것을 어떻게 지금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뭐 후보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도시 기본 계획은 매 10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 미래 예측치를 통해서 미래 인구를 추계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 배치라든가 시가와 예정 주기를 배치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아산시 인구는 40만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 5년마다 변경하는 관리계획 변경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있고요. 또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인구 추계를 다시 했습니다. 저는 2028년도에 50만 명이 달성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박 후보님께서는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거기에 따른 우수한 주거 공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탕정 2주구 108만 평 같은 경우도 4만 6천 명 인구 계획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탄 신도시나 천안의 불당 신도시의 예를 비추어서 추정을 했던 거고요. 관련된 13개의 도시개발 사업과 또 14개의 산업단지 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추계하는 거기 때문에 2028년이면 인구 50만이 달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어진 8분의 시간이 다 지났고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8분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선 아까 그 일자리 관련해서 박 후보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ILO 기준에 의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해도 이건 취업자 수로 잡힙니다. 물론
그 다른 어떤 추계치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제언도 있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국가가 또 ILO에서 일자리를 공시하고 통계치를 발표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의거해서 5만 개 일자리가 달성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주도권 토론드리겠습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지난 총선에도 그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번 선거에서도 예비 홍보물에 다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트라이포트라는 그 용어가 도시학에서는 항구와 공항, 철도를 세 가지 시설이 연계한 어떤 용어로 이렇게 그 표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네이버에 트라이포트라는 그 용어를 치더라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는 그 언어는 사회적 약속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달리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우선 지적하고요. 본격적으로 후보님께서 아산湾개발 공약을 말씀하시면서 아산만의 갯벌을 다 퍼내고 또 매립해서 항만을 만든다는 어떤 그런 그 항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갯벌을 매립해서 항을 만드는 방법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자, 지금 우선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3시간 15시간으로 총 5일 15시간 인력도 일자리로 포함됐다라는 것을 자인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건 주도권 토론에서 제가 질문드린 답변을 우선 해주시는 거지. 하여튼 그거는 전시행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질문한 거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용어라는 것은 중의적으로 쓰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드라이포트의 개념은 그건 규정된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트라이포트라는 것은 세 도시 연담 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평택 당진항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아산항을 개발하면 평택 당진 아산항으로 세 개의 연담 포트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후보님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 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어는 역시 사회적 약속 아닙니까? 물론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후보님께서는 그 행정학 박사 입장에서 도시학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트라이포트라는 어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또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또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세 도시, 세 포트를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산만 갯벌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아까 그 아산호 생태 휴양공간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주도권 제가 답변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주도권 그 질문을 드렸으니까 갯벌 관련된 그 매립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파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주 갯벌은 지금 생태적으로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 갯벌은 우리 지금 생태학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갯벌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산에는 갯벌로 등록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갯벌이 없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자,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만을 개발하려면 항만 기본계획, 법정계획 10년마다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 항만 그 생태 공원 형태의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항만 기본계획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또 해수부에서는 아산만의 갯벌을 보호 가치가 있고 또 그 부분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 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부분 때문에 항만 기본계획의 친수 공간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후보님께서는 갯벌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국가 전문기관이나 또 해수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혀 아니고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해수부에 지난번에 관계자한테도 확인이 됐지만 갯벌은 갯벌 보호를 하게 되면 갯벌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국가에서. 지금 현재 아산만에는 갯벌로 등록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 없습니다. 법정 갯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왜 항구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 아산은 본래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평택 당진항이 이제 포화 상태가 오는 게 2040년부터 이제 포화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그 국가 항만을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국가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 항만 계획 속에 2020년에 10년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예, 후보님 그때 아산항 개발하는 거를 넣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항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과 또 법적으로 어떤 법률적 규정에 따라서 이미 항만 기본 계획에 생태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한을 했을 때 국가나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아산만의 갯벌 보호를 위해서 특히나 해수 정화라든가 보호를 위해서 그 계획을 담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더욱이나 항만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갯벌에 대한 그 취지나 그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 기본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수부 관계자와 우리 아산시 연안 항만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그러면은 우리 아산의 아산만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생태 공간으로서 기존의 갯벌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휴식이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안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아산의 갯벌이 삽교호와 아산호로 막혀 있는 부분 중에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산호 쪽에 우량한 갯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태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묻고 싶습니다. 갯벌은 지금 지난 2021년도에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갯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저희 서해안권 아산을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갯벌을 개발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용인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갯벌을 생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 충남도에서는 오히려 갯벌의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고 하면은 항만을 개발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추계하는지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이 모두 다 됐습니다. 주어진 8분의 시간이 다 됐고요. 이따가 또 주도권 토론이 또 한 차례가 있습니다. 지금 아산만과 관련한 아주 열띤 토론이 펼쳐졌는데 그것과 관련한 더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더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주도권 토론에서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산시 현안과 관련한 4가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통 질문의 주제는요. SK보드밴드 중부방송과 또 아산시 기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아산시는요, 충남의 수부도시답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천안 인접의 동쪽 배방, 탕정, 은봉에 비해서 인주, 도고, 선장 등 서쪽 지역은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인데요. 이 원도심마저 침체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역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민선 8기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양 원도심은 압축도시 전략을 채택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개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통해 양질의 주거 기능을 보강하고 문화, 쇼핑, 의료 등 살기 좋은 인프라를 채워 넣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데요. 장미마을과 싸전지구는 역사성과 매력을 살리고 인프라는 대폭 정비해 원도심에 다시 사람이 모이고 문화와 여가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둔포, 영인, 인주 북부권은 첨단 산업과 명품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북부권은 인구 50만 자족 도시의 마지막 퍼즐이 될 보물 같은 곳입니다. 북부 생활권을 온양 원도심, 배방 탕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3도심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부권 균형 발전입니다. 서부권은 2024년 개통할 서해선 철도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 수도권과 연결성이 높아져 비약적으로 발전할 지역입니다. 조성 중인 신창산업단지 20만 평, 선장산업단지 30만 평에 더해 도고의 스포츠타운과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해 균형 발전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동서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천안에 인접한 배방, 탕정, 음봉, 동부 지역은 이제 개발이 활발한 반면에 온양 원도심 그리고 신창도고 선장 또 영인, 인주, 둔포의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간 이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 불균형이 지속되면 정주 환경 자체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또 주민 간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산은 온양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일획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산이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인구와 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일획 도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핵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북부권과 서부권, 동부권에 부심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도심, 3부심 전략을 추진하는 다핵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기조를 이어간다면 서부권의 신창 중심으로 한 부도심이 형성되고 또 북부권의 둔포를 중심으로 한 부도심이 형성될 겁니다. 북부권은 특히 중요합니다. 둔포를 비롯한 북부권은 수도권의 관문입니다. 이런 관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서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두 후보로부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도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또 디스플레이 외에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아산의 차세대 성장 산업과 또 그 육성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아산은 글로벌 산업인 아주 산업도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주력 기업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GRDP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는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자율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배터리 제조 기업이나 자율주행 R&D 센터 등을 유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특히 연관되는 사업체가 아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방의 세룡, 해룡리 또 세출지구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소부장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것은 그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저는 디지털 융합훈련센터를 유치해서 4차 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첨단 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들이 가시화된다면 그에 연계해서 아산의 차세대 성장산업의 육성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네, 박경기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차세대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세연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아산은 이미 중부권의 산업 경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산에서 수출한 수출액 규모가 754억 불입니다. 이는 전체 대한민국 수출액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입니다. 민선 7기는 이러한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할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착실하게 대비해온 결과 우리 시가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미 앞서 나갈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친환경 미래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아산을 중부권의 새로운 경제 수도로 만들 주인공입니다. 2020년 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와 탕정면 일대가 지정이 되면서 한국 유일의 자동차 부품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이전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인주공장에서 전기차 핵심 모델 아이오닉 6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연구원 KTL이 유치에 성공하면서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 스마트 헬스 기기 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은 민선 7기가 유치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13조 1000억 추진규 투자를 발표한 후 위기를 더 확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는 차세대 혁신산업 생태계를 더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세대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은 문화관광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관광 산업의 타격이 지금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아산을 찾던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주요 관광지는 물론이고 숙박시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는 당연히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 생활 안정화와 또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관광 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오세연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를 드립니다. 예, 코로나19와 또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우리 아산시의 관광객이 지난 2019년도에 360만 명이 오던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한 260만 명이 왔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관광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는 곡교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온천의 산업화라는 두 촉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온천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침체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기존 시설의 낙후, 코로나19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입니다. 민선 8기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분야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그 핵심 과제가 곡교촌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아산의 젖줄이자 정신문화를 안고 있는 곡교촌에 공연장, 자전거도로, 캠핑장,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대규모 수변공원과 시민 편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거기에 은행나무 축제, 꽃놀이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사계절 열어 시민들과 관광 인파가 모이는 아산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온천 산업은 기존 목욕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의료 산업을 접목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온천의 산업화를 이끌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출범했고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시범사업에도 아산시가 1호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온천의 의료 효과를 검증해 온천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을 목표로 하는데 아주 주목받고 있고 우리 시가 단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온천 관광을 늘리고 체류형 온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박경기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온천 관광입니다. 온양 관광호텔 온천탕의 예를 들면은 2019년에는 40만 명 가까이 방문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평년에 한 15% 정도에 불과한 6만 명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온천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다른 관광지도 역시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민속박물관이나 피나클랜드 이렇게 야외 관광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아산이 커다란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체 부흥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관광 자산을 활용해서 여기에 문화를 입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종호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종호의 국내 최대의 아트밸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수변 문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신종호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카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갤러리 공간을 활용한 신종호 비엔날레를 창설하겠습니다. 국제적인 미술 전람회로 육성을 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산 온천에 야외 조각 미술관과 숲체험 힐링 파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힐링 파크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자, 아산은 전국 중소도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99명으로 감소 추세인데요. 아산도 전국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박경기 후보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답변 시간 1분 30초를 드립니다. 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산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아산시 인구가 35만인데 그중 65세 이상 노인이 4만 5천 명 정도로 한 12.8%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아산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취약계층은 바로 독거노인들입니다. 이 많은 노인 중에서 30%가 홀로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독거노인에 대해서 섬세한 복지 돌보미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령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따뜻한 복지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의 출생률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에 한 명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0.9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가임 여성 한 명이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구 감소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고 임산부부터 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출산만이 아니라 결혼 기피와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보육과 교육 지원을 강화해서 마음 놓고 출산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오세현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선 사회자님 말씀하신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어떤 용어로 요즘에 많이 권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인구의 문제를 여성에게 지운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는 보다 중립적인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잘 움직이고 있고 저는 이런 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저출생은 국가 차원의 문제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아산시에서도 난임시설 지원이나 출산 장려금 등 모든 시군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시에서는 2020년도에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열어서 부모님들의 행복한 육아를 도왔고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 8기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 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를 더 채우고 작지만 알찬 정책을 선보이겠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우리 아산시에 특히 농촌 노인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의 농촌 평균 연령이 66세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미 있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내 동네 요양원 공약입니다. 민선 8기는 지역 농협과 함께 우리 집 가까이에서 맞춤형 돌봄시설 내 동네 요양원을 곳곳에 설립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기르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문제는 누구나 행복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순위 정책입니다. 민선 아산시는 지역사회가 나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 질문, 저출생 고령화 문제까지 저희가 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아마 부족한 시간을 좀 느끼셨을 텐데요. 이번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8분의 시간 동안 상대 후보께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한 차례 진행한 터라 두 후보의 더욱더 좀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또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만큼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서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은 웬만하면 짧게 해주시고 답변을 좀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주도권 토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후보부터 주도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마찬가지로 8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그 박경기 후보님께서 그 우리 탕정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탕정 2지구 신도시는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 LH로 통합되면서 당초에 있었던 340만 평을 해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지역귀원과 함께 국토부에 다시 100만 평 이상의 국토 도시계획 사업을 하자는 어떤 끈질긴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탕정 문봉 지역에 졸속으로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사실 탕정 2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요. 일단 과거에 340만 평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무산돼서 주민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시작해서 그건 너무나 잘한 정책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컨셉으로 만드느냐입니다.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땅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 지금 탕정 한 70만 평, 음봉 한 30만 평에 해당되겠는데요. 그 땅은 사실은 아산과 천안 사이에 낀 가장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노른자의 땅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의하면, 당초 최초 계획에 의하면 12,700세대의 아파트를 만들고 음봉면 30만 평에는 산업단지를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이렇게 했죠. 저는 그 계획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강력하게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소중한 땅은 아산과 천안 사이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아파트 늘리기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 아산에서 벌어서 천안에서 쓰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베드타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만 넣는 것보다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된 명품 신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컨셉을 제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들었고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베드타운이 되지 않는다, 베드타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혹시 우리 아산시와 천안시 또 인근 평택시에 그 제조업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구체적 수치는 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산시 제조업 종사자가 84,000명이라고 합니다. 천안시는 역시 84,700명 정도 되고요. 평택시가 한 85,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 아산시가 제조업 종사자 대비가 26%고요. 천안시가 12%입니다. 평택이 16%입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 50만 이상 도시의 제조업 종사자와 35만의 아산시 제조업 종사자가 대등하다는 것은 주택과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베드타운화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 지금 탕정 2기 신도시에서는 조금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탕정 2기 신도시에 그 지금 국토부에서 그 면적에 합당한 그 인구수를 산정한 거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아산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오히려 거꾸로 평택이나 아산에서 명품 신도시가 될 우리 아산 신도시에 오히려 거꾸로 와서 거주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탕정 신도시에 중간을 가로지른 매곡천을
워터웨이 혹은 커널웨이라는 어떤 용어를 쓰시면서 하천을 개발하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아파트를 이제 건립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아파트 위주의 그런 개발이 아니라 복합 기능으로 개발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탕정 지역에는 남북 광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6차선. 그래서 6차선 주변에 상업 업무 기능을 넣자라는 거예요. 예, 후보님, 저기 제가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 워터웨이와 관련이 됩니다. 커널웨이. 예. 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 업무 지구를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매국촌이 있기 때문에 매국촌의 생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단순히 그 전에는 아파트를 넣으면 아파트 뒷 담장 속에 매국촌이 포함되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졌거든요. 저는 그거는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국촌을 살리기 위해서 워터웨이라는 것은 지금 생태 하천적인 개념보다 더 진화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성할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 워터웨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매국촌 양옆을 상업 업무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탕정 이지구 도시개발 계획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계획에 그걸 넣어달라고 LH에 요구했던 것이고요. 지금 LH가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속 작년 10월에 발표한다고 하고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예, 후보님께서 이제 워터웨이 혹은 커널웨이를 말씀하시면서 여름에는 카누를 띄우고 또 겨울에는 썰매를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매국촌을 활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카누를 띄우고 또 겨울철에 물을 얼려서 그 썰매를 타기 위해서는 하천 자체가 우리나라 하천은 기본적으로 퇴적 하천이고 또 그 정도의 어떤 그 수심과 하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인공 구조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아산시에서 2019년도부터 매국촌 하류부터 지금 생태 하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지금 한 150억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기존의 하천을 살려가면서 수변을 시민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물도 만지고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여우를 만들어서 습지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그런 생태 하천을 조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정주와 또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수변 공원을 만들어서 그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워터웨이가 그겁니다. 아니 근데 워터웨이가 그거고요. 워터웨이가 근데 어떻게 그 카누를 띄우고 그걸 띄웁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요. 워터웨이는 그거 지금 두 가지 컨셉인데 지금 오 후보께서 워터웨이와 커널웨이를 혼동하고 계세요. 그 지금 탕정 구간에는 워터웨이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생태하천 밑에 내려가서 걷고 징검다리도 건너는 이런 방식의 이제 워터웨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웨이라고 쓴 거고요. 이 커널웨이는 그쪽이 아닙니다. 음봉 구간입니다. 음봉 구간. 음봉 구간은 지금 가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15m에서 20m에 지금 아주 직선화된 곳입니다. 음봉 구간은. 여기 지금 탕정 구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끝에 구간에 작은 봄만 막으면 2.5m 이상의 그 수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커널웨이는 수로도시입니다. 지금 음봉하고 탕정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그 커널웨이는 지금 예가 있습니다. 예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매국촌은 기본적으로 그 동암저수지에서 한 6km 되는 어떤 하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상 경사도가 거의 10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커널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인공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8분의 시간이 다 지났고요. 자, 이어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경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역시 같은 시간 8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그 탕정 2지구 도시개발 부분에서 제안한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커널웨이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다라고 우선 지적을 하겠고요. 저는 지금 그 108만 평 개발하면서 이곳을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관광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개발하려고 이 컨셉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고 보고요. 음봉 구간은 커널웨이를 충분합니다. 그 예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미 청라 신도시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겨울에는 얼음 썰매장이고 여름에는 카누를 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청라 신도시의 커널웨이보다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지적 조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108만 평을 계획을 하시면서 예. 그에 따라서 교통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 후보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그 지정고시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지정고시 단계와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 단계, 그 후에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와 토지보상, 공사 착수 이런 단계로 갑니다. 현재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말씀은 지정고시 단계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개발계획 지금 11월 달에 개발계획은 어떻게 하냐면은 개발계획 서류를 만들어서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협의를 돌립니다. 지금 협의를 돌리고 있고요. 8월 달쯤이면 개발계획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계획 그 단계에서 저희 아산시는 뭐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 저희 아산시에서 13차례 관련된 전문가 토론과 또 LH와 국토부와 그 관련 회의를 통해서 수변 공간을 활용한 명품 신도시, 상업 기능의 확보, 또 그 산업단지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가 아닌 628 도로의 후편으로 그 제조 산업지구를 넣는 부분, 산업 용도도 줄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협의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 문제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통이기 때문에 일단 지구계 내 108만 평 안에는 6개의 동서축, 남북축의 6개의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고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628 도로는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요. 산동 사거리는 입체 교차로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동안 투쟁하면서 요청했던 것들을 반영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628 도로 문제를 8차선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처음에는 아산시나 LH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기존 기본 고시했던 것을 고수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이 지금 628 도로가 108만 평과 함께 그리고 인근 산업단지가 수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8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8차선 이외에 그 43번과 연결되는 데까지는 그게 되지만 사실은 음봉 지역이 지금 108만 평 도시에 그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면 그게 서부권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음봉에서 영인으로 넘어가는 국지도 70호선은 전혀 개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게 연계 교통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단절된 상황입니다. 예, 우선은 뭐 후보님께서 628 도로의 8차선을 주장해 주셨고, 근데 그 부분은 지정고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지정고시 단계에서는 지구계 내의 어떤 뭐 교통망이라든가 지구 외의 어떤 교통망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지정고시 후에 개발계획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동시에 하면서 지구계 내의 교통망 문제라든가 지구계 바깥의 어떤 연계도로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628 도로를 8차선화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계교통망은 크게 지금 말씀하신 음봉에서 영인 가는 구간과 특히 또 아산에서 천안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북천안 IC에서 우리 아산 신도시로 들어오는 623 도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반영은 안 돼 있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4차선 하는 문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국지도 70은 성안에서 음봉 가는 노선을 말씀하는 거고요. 영인에서 그러니까 음봉에서 영인 가는 구간은 지금 저희 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좀 해야 될 역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연계도로망은 저희가 신도시와 연계하는 도로망에 대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반드시 해야 신도시가 이제 연계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당정 2지구 도시개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아산의 최초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서 명암이 엇갈립니다. 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구역 내에는 정말 명품 신도시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정 이지구 도시개발 구역을 보면 마치 가시 바르듯이 자연마을들을 아주 쏙쏙 도려내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마을이 고립되고 또 지금 신도시와 자연마을이 연계망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초래해서 지금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자연마을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산시에 요청한 것은 도심과 그다음에 자연마을을 연계하는 연접구역에 일정한 도시계획과 또는 그에 준하는 연계 개발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아산시는 전혀 답변을 안 했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 추진을 안 하셨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집 한 채 짓는 것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행정 절차하고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자그마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108만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동탄 신도시 다음으로 지금 큰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지정고시 이후에 지금 2020년도 7월 달에 지정고시가 받고 개발계획 승인을 지금 2022년도 7월 달에 지금 받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안에서 지금 우선은 지구계를 설정할 때 정형화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연접 그 마을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서 계략적인 지구계를 설정하고 고시를 한 거고요. 네. 지정고시 변경 플러스 개발계획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덕질이라든가 또 동산 일부의 배제, 또 안에 농공단지의 어떤 그 포함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도시 그 108만 평을 조성하면서 연계, 매곡리라든가 기타 호산리, 또 동산리 쪽에 연계 어떤 그 도로망이나 연접 개발 계획은 신도시 개발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서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면 저희도 발표도 하고 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연마을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네. 상세 계획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뜨겁게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한된 시간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가져봅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이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후보당 2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간인 만큼 호소력 있는 발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먼저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저기 어디를 가도 장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또 자식들의 취업이 안 된다 하는 시민들의 한숨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과 소상한 소통 없이 단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하고 제한하는 그런 숨막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래도 잘 참아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치 방역과 규제로 시민의 바닥 경제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제 다시 경제도 살려야 됩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희망을 걸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치 방향으로 무능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들의 심판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아산시도 무능했던 12년 민주당 시정을 끝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아산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애언을 함께 했습니다. 한숨을 들었고 한탄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소망, 또 절망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땀의 정책으로 구상했습니다.
제가 현안을 해결해내면서 느꼈던 고충과 애로 그것들을 풀어낼 구상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산 시민과 함께 이제 시정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아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책 전문가 저 박경기가 아산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 동안 진행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오늘 제 진심이 잘 전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부권 변방 도시였던 아산이 충남의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메모드급 신도시가 조성 중인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50만 자족 도시로 나아갈 성장 동력을 든든하게 마련했습니다. 잘하던 기업은 더 잘하게, 친환경 미래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바이오 의료 산업 등 새로운 산업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산 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도 곳곳에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아산은 능숙하고 노련한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시작한 사람이 끝을 맺어야 합니다. 지난 4년의 검증된 성과와 더 남은 젊은 열정으로 아산의 전문가 저 오세현이 단 하루의 시정 붕괴가 없이 시정은 능숙하게, 시민은 행복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산의 지난 4년은 수출 제1위, GRDP 1위, 인구 성장률 35만 돌파, 충남도 시군의원 사무 1위,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무능했을까요? 무능하다면 이런 상을 줬을까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이 경험이 다르면 능력도 다릅니다. 아산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저 오세현을 지지해 주십시오. 희망천 미래행복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세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후보의 진심 어린 약속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해주신 약속 두 분 당선 후에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후보의 진정성 있는 토론을 통해서 아산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가 누구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마련하고 아산시 기자회가 공동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